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김정 선생님께서 김우신 화가의 통음 백회도라는 옛 그림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김정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그 옛 그림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 행복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동안 교수님께서 매주 행복 강의를 해오신 연장선에서 우리 옛그림 가운데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곽분양 행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곽분양 행락도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곽자의라는 인물이 노년에 화로원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말로는 곽자의 행락도 또는 곽분양 향락도라고도 불립니다. 아, 네. 그런데 선생님 이름은 그쵸? 이름은 곽자의라고 하는데 그림은 왜 곽분양 행락도 그쵸? 이렇게 불리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말 예리하셔요. 감사합니다. 이 곽자의가 이 당나라 시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록산의 난 때 아주 뛰어난 공을 세운 덕분에 이 분양 지역에 분양 지역을 다스리는 분양왕에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곽분양이라고도 불렸고요. 이분이 어떤 나라에 세운 공으로 인해서 이 부귀 공명을 거둔 것과 동시에 이분이 85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 8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는데 합이 15. 아들뿐 아니라 사위까지 모두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 자손들 사이에서 난 손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많은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문안을 드리면 이 곽자의라는 분이 일일이 알아보지는 못하면서 고개만 끄덕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자손이 많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하셨는지 진짜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곽자의의 삶이 실제로 어땠길래 그림으로까지 그려지고 또 그 그림이 한 시대를 풍미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곽자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낸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 공명과 장수와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복을 다 누렸기 때문에 행복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곽자의 삶을 동경한 나머지 이 왕실은 물론이고 민간에서까지 이 곽분양 행락도가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주로 8폭에서 12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1802년 순조와 순원 왕후의 혼례식 때 이 곽분양 행락도 병풍이 사용된 이후로 왕실 혼례를 위해서 많은 곽분양 행락도 병풍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 도중에 이미 이제 약간 민간으로 내려갔다고 그림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왕실에서 왕실에서만 쓰이던 그림이 이렇게 민간으로까지 흘러내려오게 된 데에는 또 분명히 그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이 상류층의 문화가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돼서 이제 부유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곽분양 행락도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이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분이 이 당시의 세시풍속을 적은 경도잡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이 혼례 때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백자도라든가 이 곽분양 행락도를 병풍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네, 제작된 예, 곽분양 행락도는 굉장히 치밀한 필선과 화려한 색채로 아주 귀한 광물질로 이렇게 안료를 네, 사용해서 예, 그랬겠죠. 예, 네. 치밀하게 표현을 했는데 비해서 이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 그림이 너무나 유행한 나머지 민화로도 제작이 네,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한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저렴한 재료로 이렇게 보급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그림이어도 좀 레벨로가 다른 그렇죠. 쓰인 자료가 그렇죠. 재료가 좀 다른 그런 차별점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그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곽분양 행락도가 어떤 그림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현재 전해지는 곽분양 행락도는 대략 37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 곽분양 행락도를 예로 들어보면 이 치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한눈에 보아도 궁중회화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전체는 아주 신비한 구름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장수를 기원하는 그 학과 바위가 묘사되어 있네요. 정원에는 부귀와 평안을 상징하는 모란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는 백년해로를 뜻하는 원앙도 보이네요. 이 담장 너머로는 그 아주 힘차게 내리는 폭포가 보이는데 폭포 역시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어떤 그 자연의 소재 그죠? 이런 거를 썼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 그림의 주인공이 곽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당나라의 장군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도 혹시 중국의 양식을 혹시 그대로 가져왔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그림의 소재 자체의 어떤 근거는 이 중국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또 묘사에서 보면 건물이나 의상은 중국풍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그림의 전체 구성과 이 소재 표현 방식은 조선시대 궁중 화원 화가들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풍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특이하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림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림 볼 때 그대로 보면 안 되겠네요. 거꾸로. 그림을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팔폭 마지막 폭이 대문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대문 앞에 시동을 거느리고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원 안으로 들어서면 연못 위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안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하이라이트는 오폭에 있는 그 연회 장면입니다. 생일 잔치 장면인데 이 5번째 폭의 그림의 중심에 이 마당에 차이를 쳐놓고 그 안에 이 앉아있는 곽자의가 앞부분에 그 마당에서 춤을 추는 무희의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중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곽자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오른쪽 어깨 쪽에 있는 8명의 남자분들은 8명의 아들이고요. 이분의 왼쪽 어깨 쪽에 있는 7명의 남자는 사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신하들과 시녀들이 이제 실입해 있고요. 양쪽에 악기를 연주하는 기녀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면 이쪽에는 각 건물 안에 그 가장 가까운 건물 안에 곽자의 부인이 이 마당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연회 광경을 보고 있고 나머지 각 건물 안에 처소마다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거나 머리를 손진하거나 뭐 자수를 놓고 있는 그런 일상의 장면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이 인생의 그 마지막 즐거움이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남편하고 등 긁어줄 때까지 잘 살아야 되나? 뭘까요? 예, 옛날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즐거움이 손자와 노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농손락, 손자와 손자의 재롱을 보는 즐거움인데, 이 그림 속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보시면, 곽자의가 인생의 마지막 즐거움이라는 이 손자와 함께 즐기는 이런 행복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곽자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복을 다 갖추고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오네요. 네, 제가 바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건데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즐거움이 손자와 노는 거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 나이의 친구들이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에, 돈을 이렇게 테이블에 놔야지만 손주 자랑을 할 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음에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진짜 어떻게 곽자의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진짜 대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부러워하는 모든 복을 종합 세트,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지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황제가 이제 순행이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종의 여행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야기를 듣고 곽자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자의에게 이토록 많은 대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곽자의가 아무 말 없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와서 참을 인자를 100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결이었군요. 그러면서 빈 것이 웃으면서 황제께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없는 가운데 이 참을인자 100번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참을인자 100번 쓰는 것이 우리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이런 난폭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외에도 오늘의 주인공인 곽자의처럼 그쵸? 대가족과 모든 좋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룰 수 있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저도 참을인자를 좀 많이 쓰고 특히 화가 날 때는 좀 그렇게 쓰면 곽자의 발꿈치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미술사학의 박사이신 우리 김정숙 선생님 모시고 옛그림을 통해서 그쵸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아주 귀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정숙 선생님과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옛그림을 통한 행복 이야기 여기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